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그, 지금이 3월이고, 4월이면 이제 부가세 예정고지를 해야 되는 예정고지 납부의 달인데요. 그 작년 그 2기 확정에 대비해서 매출액이 3분의 1로 감소했거나 아니면은 그 납부 세액이 그 3분의 1로 감소한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 고지를 무시하고 내가 신고 납부에 의해서 그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신고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 고지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인지 판단해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매출이 거의 모든 업종에서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정 고지에 대해서 내가 납부할 금액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신고 납부를 해서 납부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영상에 한번 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어떤 거냐, 연말정산에 대한 건데, 요거는 제 구독자분 중에서 연말정산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번 동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환경이 어떠냐,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데 지금 세무사 사무실을 쓰는 지금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서, 지금 오늘은 창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영상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을 쓰고 있으나 각각의 근로자 각각의 어떤 분은 환급이 나왔고 어떤 분은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나왔다. 그런 거를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해결법 이랄까?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 및 납부세액 처리 방법이라고 나와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다음 달 이후 원천 징수분에서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일단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분납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 1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라고 적혀 있죠.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서 세무서를 대신해서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선지급을 하고 회사는 다음 달 이후에 발생하는 다음 달 이후에도 3월에도 급여를 지급하면서 예수된 소득세 예수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상계를 시켜 나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조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는 2월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표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2, 3월에 대한 급여 대장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시 왼쪽 편에 보시면 연말정산 결과, 너구리는 19년도에 총 지급액, 그러니까 연봉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1억 2천이고 연말정산을 했더니 소득세를 60만 원 더 내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라면과 짜파게티의 경우에는 2월 연말정산을 했는데 소득세 마이너스 13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각각 이만큼 환급이 나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표로 그려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월달, 3월달 보통 급여 대장 같은 경우에는 입퇴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럼 같다라고 2월, 3월 급여 대장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요 표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구리는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고 한 달에 소득세 예수가 100만 원 발생하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너구리의 경우 2월분 급여액에서 그냥 공제하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맨날 소득세 예소하듯이 60만 원 먼저 2월 급여에서 6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제 세무서에서
낸다라는 그 개념으로 똑같이 가면은 요거는 쉽죠. 회사는 예수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수금 처리했다가 납부할 때 세무서에 납부할 때 반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신라면과 짜파게티, 그 소득세가 황금 나온 이 분들이죠.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라면과 짜파게티의 경우 회사가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선지급 지급 후 다음 달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공제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인가? 그 원래는 그 소득세 환급이 나오면은 즉각해서 세무서에서 마이너스 13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을 세무서에서 받아서 회사가 대신해서 신라면과 짜파게티한테 전달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절차가 뭐 복잡하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선 회사가 세무서를 대신해서 신라면과 짜파게티한테 각각 130만 원, 150만 원을 먼저 줘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는 그 세무서에 대한 그 채권이 생기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280만 원에 대해서 먼저 280만 원에 대해 세무서에 대한 채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2월분 예수금 그 라인을 보시면, 그 우리가 원래 연말정산이 없었더라면 2월분 그 급여를 지급할 때 예수된 130만 원만 그 3월 10일에 납부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이 연말정산이란 게 끼어들면서 그 회사는 세무서를 대신해서 지급한 금액이 있고 그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동시에 생기는 달이죠. 그러면 굳이 내가 세무서를 대신해서 뭐 준 금액, 채권과 채무를 뭐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개념이죠. 상계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이 표를 자세하게 보시면 되면, 그 정교소득세 130만 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우선 추가적으로 더 내가 세무서에서 납부할 금액 60만 원, 그 너구리에 대한 그 추가 납부분이죠. 60만 원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그 28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내가 세무서를 대신해서 이 분들에게 먼저 줬기 때문에 그 채권을 채무에서 상계시켜서 그 남은 금액을 일단은 정산한다라는 개념이고, 그 금액이 아직도 마이너스 90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 90만 원은 아직도 내가 세무서에서 받아야 될 금액이 90만 원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90만 원은 어떻게 되냐? 또 3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또 130만 원에 대해서 예수금이 생기겠죠. 그 예수금에서 그 4월 10일 날 납부할 때 4월 10일 날 납부할 때는 130만 원을 내야 되지만 아직까지 내가 세무서에 대한 채권이 9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걸 까고 4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뒷장에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 그 회계 붕괴를 조금 하신다 그러시면은 아마 제가 앞에 설명한 거보다 그 지금 이 회계 처리 한 장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회사는 우선 그 환급 나오신 분들한테 먼저 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이 달리는 거죠. 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보면은 그 내가 발생해야 될 채권이 생깁니다. 뭐 그걸 세무서에 달아놓든 그 근로자한테 달아놓든 간에 일단은 받을 돈은 세무서니까는 세무서를 거래처로 둡니다. 선급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이 가면은 똑같이 세무서에 대한 그 채무가 발생하면서 그 금액을 두 개 상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분납의 경우는 뭐냐? 그 요건을 보시면 그 너구리의 경우 보시면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라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너구리는 1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분납을 하느냐? 그 2월, 3월, 4월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회사는 어떻게 그 금액이 되느냐? 그 2월분 예수금 라인에 보시면은 그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원래 너구리는 60만 원이었기 때문에 60만 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그 달에서는 20만 원만 공제하고 그 3월 예수분에서 20만 원 더 공제하고 4월 예수금에서 20만 원을 더 공제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회사는 그 분납을 했을 경우나 안 했을 경우나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20만 원하고 150만 원 합쳐서 170만 원을 지금 납부하게 되는 거고, 방법 1에 보시면
그 3월분 예수금 납부할 때 40만 원을 납부하는 거고 4월분 예수금을 납부할 때 130만 원 납부하는 거라서 합치면 또 170만 원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결론은. 자, 그러면 방법 3. 환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 그 지금 앞에 표에 보시면 연말정산의 신라면과 짜파게티의 경우에는 뭐 130만 원, 150만 원 환급이 나왔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 환급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읽어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20번 차월 환급세란의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줍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그냥 간략하게 보면 그 금액이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20번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 표에서 어디냐? 여기서 2월분 예수금 금액에서 세무서에서 받을 금액 5월 납부 금액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그 표 있잖아요. 그 표에 마이너스 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일 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고, 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면은 우리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줄 거고, 그리고 환급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거는 얘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비서류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 세무대리인 쓰시면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잘 하실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회사의 처리는 어떻게 되냐? 그 똑같습니다, 이것도. 대신에 이게 환급을 한다 그래서 뭐 바로 내일 이렇게 꽂히는 거 아닙니다.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각 세무서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한 달 이내에는 지금 환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한 달 기간에 그 한 달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하냐? 그 기간을 일단은 우선 회사가 먼저 선지급해야 됩니다. 그것도 선지급할 수도 있고 뭐 들어올 때 나머지 금액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회사의 그 상황에 맞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로 보시게 되면 일단 환급 신청을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80만 원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달에 생긴 채무와 채권을 상계한 90만 원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해 준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회계 처리를 보시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금 흐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월분 급여 지급 시 예수를 그 회사는 하겠죠. 그 원래 해야 될 130만 원과 추가적으로 60만 원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에 그만큼 쌓인다라는 개념이죠. 덜 줬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런 총 190만 원이 더 있습니다. 현금은. 그리고 나서 선급금이 발생하죠. 280만 원. 그러면 190만 원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선급금 280만 원을 더 줬으니까는 그 나머지 차익은 9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90만 원만 더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90만 원을 환급 신청을 했으니까 한 달 이내 90만 원이 더 돈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는 다 끝난 거죠. 자, 오늘은 연말정산 후에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되셔서 업무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를 할 건데 뭐 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엑셀, 한글 뭐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